자, 이게 일단 시작해 볼 건데 어 너무 길어요. 사실 솔직히 되게 길지. 엄청 길어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다 해야 되나 살짝 고민을 했는데 이왕 하는 거 어때? 동탄중은 그 선생님이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해 주셨니?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수업했니? 다 읽어오게 시켰다고? 넌 읽어 갖고 안 읽어 온 애들도 있었을 거야. 그치? 그리고 나서는 부분만 나가셨니? 진짜? 분석을 다 했다는 거는 교재를 하나하나 다 읽으면서 해 주시긴 해 주셨어? 중요한 부분만? 어. 너네도 그런 식으로 했다고 했지? 전체적으로는 안 했다고 했지? 그러면 오늘은 어떤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되냐면 우리가 한번 천천히 이게 시험 공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천천히 읽으면서 선생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그리고 너희들이 학교에서 중요하다고 가르쳐줬던 부분들이 있을 거야. 그치? 그 부분 중심으로 공부하면 돼요. 근데 소설이라는 건 어쨌든 스토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는 것과 없는 거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향후에 나중에 고등학교 공부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당연히 소설에서 어떤 것들이 출제되고 또 어떤 것들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는 정말 중요하니까 그걸로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선생님 보니까 책상을 뒤집어 놓고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그치? 내가 니네를 보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다시 할게. 여기가 어차피 니네는 이거 보면 되니까 화면을 본다고 생각하고 이게 너무 짧구나. 그러네. 이게 너무 짧은 게 문제네. 최대한 갈 수 있는 게 이게 다야. 또 하여튼 자, 일단 볼게요. 노새 2마리를 할 건데 일단 선생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뭐였냐면은 소설이라는 것이 뭐냐는 거였어. 소설이 뭐였니? 소설이 뭐였지? 문학이야. 문학의 기본적인 특징은 뭐라 그랬어? 선생님 꼭 3글자 기억하라고 얘기했었는데. 문학은 뭐야? 작가가 떠올린 주제의식을. 그렇지. 형상은 잊어버리면 안 돼. 모든 문학의 본질이야.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면 작가라는 그 여러 가지 뭐 시를 쓰는 사람도 있고 소설을 쓰는 사람도 있고 뭐 글을 쓰는 사람도 있고 수필을 쓰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분들은 어쨌든 자기가 떠올린 추상적인 관념을 어떻게? 주제의식을 뭔가 구체화시킨 거라는 것은 공통점이야. 그다음에 이게 시라고 불리고 소설이라고 불리고 극이라고 불리고 수필이라고 불리는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랬고 그 특징들이 뭐라고 했냐면 출제 요소라고 말했어. 그죠? 근데 선생님이 이 얘기를 자꾸 왜 하냐면 아마 중학교에서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가르치지는 않을 건데 너희들이 그걸 그냥 모르는 상태로 소설을 보는 것과 아는 상태로 소설을 보는 것은 수준이 아예 달라. 레벨이 다르다고. 난 너희들이 그 정도의 수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걸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공부를 할 때도 그냥 학교에서 설명해 준 뭐가 나올 거야. 그걸 물론 기계적으로 알아서 나중에 시험을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그것에 앞서서 소설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설의 출제 요소는 그래서 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냐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였어요? 서사갈래 기억나니? 서사갈래? 기억나면 난다고 해볼래? 서사갈래라는 게 있었어. 그치? 서사갈래가 무슨 뜻이라고 했지? 서사가 뭐니? 서사. 오늘 안에 끝나니? 그렇지. 잘한다. 뭐야? 이야기를 통해서 줄거리를 통해서 형상화한 거야. 그치? 그럼 당연히 소설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이 이야기야. 이야기. 이야기의 구성 요소가 뭐였니? 예리가. 이야기의 구성 요소. 줄거리의 구성 요소가 뭐였어? 인사배 몰라? 인사배? 인물, 사건, 배경이 있었어. 기억나니? 그럼 이거 중요해 안 중요해? 당연히 중요해. 그죠? 그래서 소설을 파악할 때는 인물이 나오면 표시하고 인물의 정보를 찾아가면서 읽기로 했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등장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을 일으켜 사건은 어떤 갈등을 축으로 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보통 주제가 구현돼요.
이런 사건을 괜히 일으키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럴 거고, 배경이라는 것은 그러한 주제의식을 부각시키기 위한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고전소설 말고 현대소설에서의 배경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 봐봐. 이제 떠올려 보면서 그래서 학교에서 뭘 배웠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여기 처음에 뭐라고 돼 있으면 제재 안내라고 돼 있어. 선생님 원래 수능 공부 시킬 때는 제재 안내부터 안 읽혀. 왜냐? 스스로 처음 보는 소설을 독해할 수 있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하나도 주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읽게 만들어요. 근데 너희들은 지금 아직 중학생이고 내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재 안내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써있지? 몇 년대? 1970년대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핵심이 뭐니? 요거 산업화 도시화 시대. 그지? 고향을 떠나서 도시로 이주한 가족이 도시에 적응하는 과정 속에서 겪는 일을 다루고 있대요. 그럼 그 안에서 그게 문제점이 됐든 단순한 세태에 대한 표현이 됐든 이 작가의 주제의식이 드러날 거야. 그럼 너네가 공부를 해봤을 때 노새 두 마리라는 거는 그 당시의 시대적 변화를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것 같니? 부정적 시선으로 보는 것 같니? 부정적 시선으로 보는 것 같아. 그게 선생님이 말했던 뭐냐면 문학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상황이 존재하게 돼 있고, 기억나죠? 그 상황에 따른 뭐 반응이 결국은 주제의식으로 연결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반응이 뭐라고? 부정적이라고. 1970년대 도시와 산업화로 인해 겪게 되는 그 소외계층들이 겪는 그 아픔을 통해서 그 산업화 도시화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문제가 없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노새 두 마리라는 제목이 되게 중요하긴 중요할 텐데, 노새 두 마리가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중요하지? 뭐라 그랬어? 아빠랑 노새 같아?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니? 어? 읽어보니까 그랬어? 대단한데?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거 지워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읽어야 되는 것 중에 빨리 읽어야 되는 거하고 천천히 읽어야 되는 거하고 선생님이 나눠가지고 조금 선택하면서 읽어볼게요. 잘 보이세요? 잘 보이나요? 자,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골목은 몹시도 가팔랐다라는 장면이 나왔어요. 이거 왜 중요해? 왜 중요하니? 관심 없어? 자, 별표 치세요. 여기 너무 중요하죠? 왜 중요하니? 오늘 말하고 싶지 않아? 얘기해야지. 자, 여기 별표 치세요. 골목은 몹시도 가팔랐다. 그 골목은 주생활 공간이고, 중요한 건 선생님 뭐라고 해서 의도적 장치라 그랬지. 이런 거 다 의도적 장치예요. 의도적 장치인데 어떻게? 힘겨운 삶, 그지? 힘든 삶을 전개해 나가기 위한 어떤 가난하고 힘든 처지를 나타내면서 앞으로 전개될 상황이 이렇게 고역스럽고 굉장히 곤란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힘겨운 삶. 두 번째는 뭐다? 사건 전개 암시. 쉽지 않다는 거. 이 내용 다 아니까 이런 역할을 한다. 자, 아버지 나왔네. 인물 나왔어요. 인물 표시하고 주목해야 되겠다. 그 골목에 들어서기만 하면 미리 저만치 앞에서부터 마차를 3개 몰아가지고는 그 힘으로 하여 단순에 올라가곤 했다. 그러나 이 작전이 매번 성공하는 것은 아니고 더러는 마차가 언덕의 중간쯤에서 더 올라가지를 못하고 주춤거릴 때가 있었다. 그러면 아버지는 이마에 힘줄을 잔뜩 돋우며 이랴 했다는 거야. 하면서 노새의 잔등을 손에 휘감고 있는 긴 고삐줄로 세 번, 4번 후려쳤다. 노새는 그럴 때마다 뒷다리를 바득바득 바둥거리며 안간힘을 쓰는 듯 했으나 그쯤 되면 마차가 슬슬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내리기는 할망정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는 일은 드물었다. 자, 이 부분 연결해서 묶어볼게요. 여기까지 묶어보자. 이렇게. 자, 딱 보기만 해도 어떠니? 대답을 해야지 진행을 하는데. 나 혼자의 그냥 그 온라인 강의라고 생각하고 할까? 빠르게? 그게 나? 같이 하는 게 나아. 니네도 요만큼 딱 묶어보자.
어떤 느낌이야? 보기만 해도? 그렇지. 도시 빈민의 이 아버지는 도시 빈민이고 가난하고 고된 삶을 단번에 딱 보여주고 있지. 딱 봐도 막 너무 고되고 힘들어 보이지 않니? 너네 보고 이렇게 매일매일 살라고 해봐. 매일매일. 그치? 가파른 골목을 힘겹게 오르는 아버지와 노새의 모습을 통해서 도시 빈민의 어떤 가난하고 고됐던 삶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반시중 보니까 여기 이런 뭐 70년대 모습을 알 수 있는 소재를 골라서 뭐 찾는 숙제 같은 게 있었더라. 그거는 그거 출제하시겠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근데 그걸 뭐 선생님이 설명하기도 웃긴 게 지금 마차 본 적 없잖아. 그치? 지금 시대는 보이지 않는데 마차를 끄는 모습을 통해서 1970년대의 삶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소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해볼게요. 물론 마차에 연탄을 많이 실었을 때와 적게 실었을 때에도 차이는 있었다. 아버지의 직업이 확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네요. 뭐예요? 연탄도 지금 없잖아. 그치? 이 시대에 반영된, 삶이 반영된 소재라고 할 수 있고, 아버지가 뭐 했구나. 연탄 배달했던 분이, 연탄 뭔지는 알죠? 예. 알아요? 구멍 뻥뻥 뚫려가지고. 난방할 때 썼던 그런 거. 근데 그때 심지어 뭐야? 노새가 뭔지는 알아요? 말하고 당나귀하고 교배했대. 그러니까 그런 그 언저리에 있는 애인데 그것이 끄는 마차는 본 적도 없는데 이걸로 연탄을 나르고 있었어. 진짜 이랬대. 적게 실었을 때 그깟 달랑달랑 단숨에 오르기도 했지만 그럴 때는 드물고 대개는 짐을 가득가득 싣고 다녔다. 얘들아, 짐을 가득 싣고 다녔다 자체가 뭐니? 아버지가 어땠다는 거니? 힘들게 살았다는 거지. 그치? 맨날 짐을. 너네 연탄 들어본 적 있니? 선생님 연탄 옛날 그 봉사활동 같은 데 보면은 보통 하나나 2개 정도를 이렇게 옮기거든요. 그만큼 묵직하고 무거워요. 근데 그게 지금 몇백 장이 들어있다고? 뭐래? 500장에서 600장. 우와, 얘들아 상상만 해도 가득 실으면 대충 500장에서 600장 정도까지 실었는데 그래야 신명이 나지. 200장이나 300장 같은 건 처음부터 성이 안 차는 눈치였고 100장쯤은 누가 부탁도 안 할 뿐더러 아버지도 아예 실으려고 하지 않았다. 자, 이거는 사실 큰 이득이 나는 고부가 같이 사는 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탄을 솔직히 이 사람이 파는 것도 아니고 운반해 주는 거 갖고 얼마나 받겠어. 그치? 그러니까 이게 한 조금만 1, 200장 해가지고 남지도 않고 고생만 하니까 많이 실려 있으면 무슨 뜻이야? 그만큼 돈을 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서 신바람이 났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설이라는 거는 장면에 의해서 줄거리에 의해서 주제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 줄거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건 단위 혹은 장면 단위로 이야기를 끊어가면서 무슨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지 내용 파악을 하면서 읽는 게 정말 중요하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무슨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무슨 내용이야? 아빠가 뭐 했다는 거야? 연탄 배달부 일을 했다는 거야. 뭘 이용해서? 노새가 끄는 마차를 이용해서. 별거 없죠? 우리 동네는 변두리였으므로 자, 여기 나오죠. 공간적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경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있다 없다? 있다. 뭐라고 설정했어? 변두리래. 그럼 변두리라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 얘들아? 소외된 공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이 시대 1970년대 산업화 도시화 과정 속에서 성장과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을 배경으로 했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겠죠. 자, 왜 그러냐? 모두 그날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기껏해야 구멍가게에서 두 서너 장을 세서 햇기줄에 대롱대롱 매달고 가는 게 고작이었다. 연탄도 한꺼번에 쌓아놓고 살 수도 없고 그 정도 형편도 안 돼서 한두 개 정도. 그러니까 아버지하고는 그렇게 연관이 없었겠고 우리 아버지는 기껏해야 연탄 공장에서 뭐 구멍가게에 갖다 주지만 불이 나게 팔리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됐다는 거야. 그랬는데 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네요. 2, 3년 전부터 아직도 많은 빈터에 집터가 다져지고 하나둘 문화주택 별표 칠게요. 문화주택 중요합니다. 문화주택이라는 거는 오른쪽에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어떤 거예요? 생활하기에 편리하고 보건위생에 알맞게 새로운 형태의 주식.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산업화 도시화로 생겨난 주거문화라고 보면 되겠죠. 지금으로 치면 고급주택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제법 그럴듯한 동네 꼴이 잡혀갔대. 그지?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건 문화주택이 들어서던 시대적 배경이네요. 원래부터 있던 허름한 집들과 새로 생긴 집들과는 밑줄 골목 하나의 경계로 그물 긋듯 나누어 있었다. 자, 이건 뭘 말하고 싶은 걸까? 벌써 뭐가 있어? 빈부격차에 의해서 뭐야? 금을 긋듯 나눴다? 단절되어 있다. 자, 너네가 만약에 문화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이
수도 있고 이 빈민가에 살 수 있는 사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위화감이 생기겠죠. 예, 이질감이 생길 거예요 분명히. 먼 데서 보면 제법 그럴싸한 동네로 보였다. 일단 들어와서 보면 사실 지저분한 헌 동네가 이웃에 널려 있었지만 그냥 먼 발치로만 보면 2층 슬래브 집들에 가려 닥지닥지 붙은 판잣집 나오네. 슬래브 지붕은 너네들이 모를 건데 이거는 그냥 그 새로운 건축 공법에 의한 지붕이라고 보면 돼요. 문화주택 지붕은 이랬어. 그러면 걔네들이 훨씬 더 크고 웅장하고 화려할 거 아니야? 그럼 멀리서 봤을 때는 그러한 것들이 보여서 사실 그 밑에 숨어있는 판잣집들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신흥부락으로만 보였다. 동네가 이렇게 바뀌자 그것을 가장 좋아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아버지였대. 아까 말한 대로 그전에는 동네 사람들이 연탄을 2서너 장, 많아야 20-30장씩 싸가는 터여서 아버지는 일거리가 적었고 따라서 이곳에서 2-3km나 떨어진 야 2-3km 2-3km를 세상에 얘들아 이 수레를 끌고 갔다라고 생각해봐. 그치? 주문량이 너무 적어서 멀리 떨어진 동네까지 갈 수밖에 없었는데 동네에 새집이 많이 들어서면서부터 그렇게 먼 걸음을 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 자, 내용 파악하는 문제가 당연히 소설에서는 나올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여기서는 약간 이런 걸로 이제 페이크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멀리 가지 않았다? 그건 아니야. 어땠지? 그지? 이러한 집들, 즉 문화주택, 새로 생긴 2층 슬래브 집들, 부유층에서는 연탄을 한 번을 들였다 놓았다 하면 몇 달씩 된대. 왜냐하면 아껴 쓰는 게 아니라 뭐야? 한 번에 막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까 몇백 장씩 주문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것을 운반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일감이 이 동네에서만 자주 갈 수 있는 건 아니었던 거야. 큰 건이긴 했지만 그래서 여전히 타 동네까지 노새마차를 몰기는 했지만 그전보다는 자주 먼 곳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은 사실이었다. 자, 새동네 요거야. 새동네 이제부터 중요해요. 자, 새동네하고 구동네라는 표현으로 이 두 개를 나누게 되는데 새동네 표시를 뭘로 해볼까? 각자 하고 싶은 걸로 해보세요. 요건 학교에서도 배웠죠. 새동네, 구동네. 그치? 새동네는 뭐 세모로 표시할까? 뭘로 표시할까? 세모로 해볼게요. 새동네. 그 다음에 구동네를 동그라미로 해볼게요. 자, 이제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주택은 어디 있는 거니? 구동네. 들어서 동네를 새동네로 불렀다. 이거 생기면서 좋아한 것은 비단 아버지만은 아니었다. 구동네에 있던 두 곳의 구멍가게 주인들도 은근히 무언가를 기대하는 눈치였다. 그전까지는 가게의 물건들이 뽀얗게. 자, 구멍가게는 어디 있는 거니? 구동네. 자, 그전까지는 가게의 물건들이 뽀얗게 먼지를 쓰고 있었고 이건 뭘 형상한 거니? 먼지가 왜 쌓이니? 오래됐단 얘기지. 그치? 장사가 안 됐었단 얘기야. 2홉짜리 소주병만 육실하게 많았는데 육실하게는 약간 비속어에 속해요. 겁나 많았다. 엄청 많았는데 이런 얘기인데 2홉짜리 소주병 비싸니? 소주 비싸니? 안 비싸. 이거 누가 마시는 거야? 서민들이 먹는 술이야. 속상하니까 이제 막 힘들고 고되니까 노동이 고되니까 이런 것만 팔았는데 많이 남겠니? 많이 안 남아요. 그러니까 장사가 잘 안 됐다라는 얘기를 약간 좀 좋지 않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병들 사이에 자 환타, 동그라미, 미린다 이거 누가 먹는 거니? 그렇지. 새동네. 미안해. 동그라미 쳐놨어요. 이거는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를 쳐놓은 거고 자 할머니처럼 주른삼처럼 주름이 쫙쫙 갈라 말라 비틀어진 사과 사이에 귤 상자도 있었다. 귤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되게 비싸고 귀한 과일이어서 누가 먹는 거였어? 그 새동네 사람들이 먹는 거였어. 얘네들은 새동네를 의미한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지금 시대 배경을 알 수 있는 브랜드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환타는 지금도 있긴 하지만. 귤. 그전에는 볼 수 없었던 우유배달부 중요하겠죠. 우유배달부. 이것도 문화가 달라졌다는 걸 보여주고 신문배달부. 자 신문도 있잖아.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보는 거지. 힘든 사람들이 이거 신문 누가 챙겨보고 있니. 그지? 그 다음에 구두 닦는 사람. 구두를 신어야 말이지. 노동자격이 무슨 구두를 신겠어. 그리고 닦아도 내가 닦겠지. 이런 슐사인보이가 새벽이면 구두 닦으라고 돌아다녔대요. 자 그러면 구두 딱 이랬다는 거야. 전에는 저 아래 큰 길가에 근처에 차를 대놓고 올 테면 오라는 식으로 했던 청소부들도 골목 안까지 차를 들이대고 쓰레기를 퍼갔다. 자, 정리해 볼게요. 여기서 뭐가 중요해요? 일단 뭐가 중요해? 동네의 변화를 감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변화들이 있었어? 우석이 말해봐. 뭐라고? 뭐라고요? 네, 또 구멍가게가 장사가 잘 됐어. 이윤이 적은 물품에서 많은 물품으로 변화됐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어. 다시 여기는 뭐야? 구멍가게에 예전보다 훨씬 비싸게 팔려나가는 물건들이 많아져서 장사하기가 좋아졌고, 그 다음에 옛날엔 없었던 새로운 인물들, 새로운 직업군이 막 등장했어. 그죠? 거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하고 다니면서 외쳤어요. 그 다음에 청소부들도 어떻게 됐어? 태도 변화를 보여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여기까지 읽었는데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뭐니? 뭐가 들어섰고, 새로운 동네가 들어섰고, 그래서 그 동네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책 보시면 여기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새 동네와 구 동네의 차이는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나 동네의 모습이 이처럼 달라지긴 했어도, 자, 중요합니다. 구 동네와 새 동네 사람들은 서로 어울리는 일이 없었다. 자, 우리가 이걸 주제의식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생각해보자, 얘들아. 가난한 사람과 부자인 사람들이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도우면서 어울려 살면 문제일까? 문제점이 그렇게 부각이 안 되겠죠. 그죠? 그 시대상을 비판하려면 부정적인 요소들을 당연히 여기서 부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빈부 차이 때문에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강조되고 있어요. 너는 너, 나는 나식으로 하는 새 동네 사람들은 문을 꾹꾹 걸어 잠그고 누가 다가오는 걸 거절했다. 자, 그중에서도 새 동네 사람들의 액션은 어땠어? 개인적이고 폐쇄적이죠. 우리 다른 말로 폐쇄적이라고 써보자. 폐쇄적이야. 아까 앞부분에서도 이들 사이에 단절을 나타내는 그런 장치가 있었는데 골목을 사이에 두고 단절되어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그래요. 다만 그들이 들어옴으로써 그 동네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아무도 그걸 입에 올리지는 않았어. 그렇잖아. 구차하잖아. 뭐 그래도 난 좋아. 거리가 나아졌거든. 막 이렇게 자존심도 상하고 그렇겠죠. 아버지도 배달 일이 늘어나서 속으로는 새 동네가 생긴 것이 은근히 싫어하지 않는 눈치였지만 식구들 앞에서조차 맞대응을 안 했어.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노새는 온 동네 사람들의 눈길을 모으고 짤랑짤랑 이 골목 저 골목 헤집고 다녔다. 아니 그것은 새 동네 쪽에서 더욱 그랬다. 왜 그랬는지 이제 알아야 돼요. 원래 우리 동네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자, 노새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또 중요한 포인트예요. 너희들이 노새를 본 적 여기 나오지? 그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안 봐. 거들떠보지 않아. 그지? 그리고 오히려 골목에 오줌 싼다면서 막 못마땅해. 이유는 뭘까? 늘 보던 거니까, 그치? 반면에 새 동네 사람들은 막 자동차 타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인데 노새가 얼마나 신기하겠어. 낯선 동물이기 때문에 신기하고 관심을 갖는데 그런 태도가 나타나요. 선생님이 여기 지금 읽어보면서 자, 여기 보면 그렇지? 원래 우리 동네야 아무것도 거들떠보지 않았지만 신누렁 똥이 든 요강 따위를 예사롭게 숫제구멍 같은 데 버리면서도 어쩌다 우리 노새가 짐을 부리는 골목 한쪽에 오줌을 찍 갈기면 왜 여기서 싸? 어이구 지린내. 말을 부리려면 오줌통이라도 갖고 다니는 일이지. 그게 뭐야 이게 동네가 공동변소인가? 이러면서 막 되게 싫어해. 거기다 써보자. 얘들아, 인물의 심리나 태도를 드러내고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다고 했었니? 뭐가 있어 언니? 뭐가 있니? 인물의 심리 태도나 인물의 정보를 드러내는 방법은 일단 설명하는 방법이 있지.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어쩌고저쩌고 그지? 불쾌했다 뭐 싫어했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인물의 행동이 있을 수 있어. 그죠?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요? 인물의 대사, 인물의 대화, 인물의 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왜 하필이면 여기서 싸? 어이구 지린내. 이거는 뭐야? 말을 한 거네. 그지? 이런 거 구분하는 거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낙네들은 코를 찡 풀어서 노새 앞에다가 팽개쳤다. 이거는 뭐야? 긍정적 반응이야? 부정적 반응이야? 부정적 반응이야. 불만의 표시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얘는 뭘로 표현해주고 있어? 행위, 행동으로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말과 노새의 구별도 잘 못하는 주제에 아무 데서나 가래침을 택택 빼는 주제에 이런 말 왜 하는 거야? 얘 이런 말 왜 하는 거지? 이렇게 자기 노새, 내가 애지중지 키우는 노새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데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 그치? 그죠? 그러나 새 동네 가면 달랐어. 여간에서 말을 잘 안 듣는 아주머니들도 우리 노새를 보면 자,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다. 여기서는 아까 어떻게 했지? 눈을 찢어지게 흘겼어. 그치? 행동이야. 맞니? 부정적이야. 부정적. 어디에서는? 구 동네에서는. 반면에 여기는 뭐야? 새 동네에서는 어때? 플러스 플러스. 됐니?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아이 기아와 오랜만에 보는 노새인데 하기도 하고 어머 지금 노새가 있었네 하기도 하고 아 이거 노새 아니에요? 아주 예쁘게 생겼네 라고 하고 있어. 자 그럼 너희들이 키우는 입장에서 어머 이게 망아진 날 이거 노새라고요? 노새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면서 모가지에 달린 방울을 한번 만져보려다가 노새가 고개를 젓는 바람에 찔끔 놀라기도 한다. 비단 연탄 배달을 간 집에서만이 아니라 이 근처에 길을 가던 사람도 우리 노새를 힐끗 쳐다본 순간 분명히 다소 놀라는 기색으로 다시 한번 거들떠보곤 했다. 대야를 옆에 끼고 볼이 빨갛게 익은 채 목욕이가 니네도 목욕탕 가니? 공중 목욕탕? 안 가지. 옛날에 이런 문화가 있었어. 가서 우유 사 먹고 막 이랬었어. 선생님도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래도 어릴 때는 이랬던 경험이 있어. 특히 무슨 명절 전이나 이럴 때는 샴푸나 이런 거 다 이렇게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그래? 너무 세대 차이가 나는 거야? 이랬어. 사회적 상황을 묘사해 주는 거야. 부드러운 눈길. 자, 부드러운 눈길. 다정하게. 나들이를 가려고 막 대문을 나서던 네 분도 우리 노새가 짤랑짤랑하고 지나가면 고것하는 표정으로 한동안 지켜보고 파 한 단 사가지고 쟁걸음으로 쫄쫄 가리던 식모. 식모는 이제 지금으로 치면 가정부. 도우미. 잠시 발을 못 주고 노새를 바라봤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 뭐야? 그 동네 사람들과 새로운 동네 사람들이 노새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 노새를 보고 좋아하는 것은 아이들이었어. 지나가면 공차기나 배드민턴, 이거 봐, 노는 게 다르지. 공차기나 배드민턴 있는 집 애들이 하는 거야. 그 당시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자, 노새다. 그래, 노새다. 이게 노새구나. 야, 몰랐냐? 야, 귀 대빵 크다. 이러면서 막 관심을 보여줘. 근데 이게 뭐 어쨌다는 거야? 자, 아이들이 그러면 나는 나의 시커먼 몰골도 생각하지 않고, 자, 이 아이가 지금 보니 시꺼먼 몰골. 왜 시꺼매? 연탄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뭐야? 작가의 설정이라는 거야. 자, 여기 지금 나라는 인물이 나왔으니까 이 나라는 말이 나온 김에 얘기해보자. 소설에서는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했었는데 시점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시점이 뭐니 여기서? 1인칭이라는 건 어떻게 알았지? 오소기 잘한다. 1인칭인 거 어떻게 알았니? 나라고 했기 때문에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자기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자기와 자신을 둘러싼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주인공인데 나이는 많아 보여요? 적어 보여요? 어린이 같아, 어린이. 자, 그러면 서술자를 이렇게 나이 어린 주인공으로 삼은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혹시 학교에서 배웠나요? 배웠어요, 이름이? 왜 그렇대요? 객관적일 수 있지. 무슨 뜻이냐면 얘가 자기 아버지를 계속 바라보는 거잖아. 노새와 자기 아버지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건데 만약에 나이가 많은 사람이 바라보면 어때? 아버지의 속마음도 왠지 이해가 되고 이 주변의 환경들도 다 이해가 되고 이 상황들도 이해되고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왜 저렇게 대하는지도 다 이해가 되고 그걸 막 설명할 수 있고 그러면 뭐야? 아버지의 처지가 객관적으로 드러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아이의 시선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뭐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서 말씀드렸어요. 자, 어깨가 으쓱해졌다. 뭐야? 왜 그런 거야, 얘? 뭐 있는 거야? 아버지도 그런 심정일까? 이럴 때는 그럴 만한 대목도 아닌데 괜히 아빠는 애들이 야 노새다 그러면 이라 이런다는 거야. 뭐야 관종이야 관종 갑자기 그치? 아버지가 관종이라는 건 아니고 관심 받고 싶은 관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불쾌한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묘한 자부심 같은 게 생겼다는 거죠. 그죠? 나는 사실 새 동네 아이들이 그리 좋지 않았어. 왜 안 좋았을까? 알아야 돼요, 선생님? 알아야 되지. 왜냐하면 이게 다 뭐야, 지금? 줄거리야, 줄거리. 내용 파악이란 말이야. 이런 것들은 내용 일치 문제라든가 내용 파악 문제에서 나올 수 있죠. 왜 싫었어요? 지들끼리 놀아. 그리고 밖에 나오지도 않아. 그치? 처음부터 우리가 걔네들 보고 끼워달라고 하기도 그래. 그래서 우리는 원래 그냥 뭐야? 걔네들도 딱히 우리를 우리를 막 대놓고 뭐라고 한 건 아닌데 그냥 보면 알지 뭐 돌아가는 꼴이 얘네가 나랑 놀고 싶은지 아닌지 대충 안다는 거야. 애들 눈치로도. 서로 어울려 놀기에는 사는 형편도 다르고 너무 노는 방식도 다르고 그래요. 그래서 왜 엄마도 친구 가려 사겨라 뭐 좋은 친구 사겨라 이런 얘기 우리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이 듣고 자랐니. 그치? 못 놀게 했겠지. 자, 그런데 구동네 아이들이야 학교 가는 시간을 빼고는 내내 밖에서만 놀지. 왜? 돌봐주는 사람이 없잖아. 그치? 놀아도 여간 희망스럽게 놀지 않았다. 희망스럽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네네. 막 거칠게 놀았다는 얘기예요. 짓궂고 거칠게 놀았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걸핏하면 싸움질이고 걸핏하면 욕질이었대. 배운 게 그거밖에 없겠지.
자, 일부러 실제로 그렇기도 할 거고 가난하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척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음이 따뜻하고 여유롭기는 쉽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거지. 어떤 그런 특정 계층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그들의 궁핍하고 힘겨운 삶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부러 쓰는 표현들도 막 보면 중간에 비속어 같은 게 많이 나오거든요. 의도적인 거예요.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한 것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척박함, 그런 팍팍함, 힘겨운 삶에 대한 어떤 분노, 아픔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막 교양 있는 언어를 쓰면서 그 고통을 말하기는 어울리지 않으니까요. 이해됐죠? 그래서 나는 어때? 어때? 그러자니 그 동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새 동네 골목까지 진출했대. 얘는 잘한다. 같은 골목이라도 새 동네는 조금 널찍한 데다가 좋겠지. 놀기가 좋았어. 그렇다고 애들이 텃세를 부리는 건 아니야. 그들은 저희들끼리 놀다가도 우리들이 내려가면 자기네 집으로 지네가 피해줘. 그래서 나는 평소에 대면대면하게 돼 있는데 이들이 우리 노새를 보고 놀라거나 칭찬할 때만은 괜히 좋았어. 왜 좋아? 내 새끼 좋아해 주니까. 그지? 니네 혹시 강아지나 이런 거 키우니? 안 키우니? 나도 안 키워서. 자, 보세요. 우리 동네 아이들은 노새먹으면 엉덩이를 툭 치거나 다 대조 나왔죠? 거리를 느리고 머리를 쓰다는 척하면서 막 장난치는데 이럴 때는 평소에 말수가 적고 화내는 일이 드문 아버지도 어떻대? 막 무섭게 내몰았대. 이 때깔놈들 이거 비속어지 다. 노새가 밥을 달라든 옷을 달라든 왜 지랄들이야 이러면서. 왜 이러는 거야? 인물의 행동을 통해서 뭐야? 인물의 심리 태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런 행동이 왜 나오는 거예요? 노새를 아끼기 때문에. 내 노새 건드리면 가만히 안 있는 거지. 이해됐니? 자, 전개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전개예요. 이제부터는 또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동네에 뭐가 있었고 첫 장면엔 아버지가 노새를 힘겹게 몰고 가파른 골목을 올라가는 가파른 길을 걸어 올라가는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전개될 사건과 그 인물이 처한 환경의 척박함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두 번째는 새 동네가 들어서면서 변화된 모습들을 보여줬고 노새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자, 이번에는 뭐냐? 전개부터는 우리 집에 노새가 들어온 것은 2년 전이었다. 자,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요거죠. 과거 회상이라고 돼 있어요. 노새 떠올리면서 과거를 회상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전까지는 말을 부렸었는데 누군가 노새야 바꾸지 않겠냐고 제의 왔어. 싫으면 웃돈을 조금 얹어주고서라도 바꿔주겠다는 것이었다. 한 3년 가까이 그 말을 부려온 아버지는 막상 놓기가 싫은 모양이었으나 그 말이 눈이 자주 짓무르고 뒷다리가 복사뼈 근처가 늘 상처에 가지지 않는 잔병치레가 많았대. 두 번째 말을 걸어왔을 때 그러자고 승낙해버렸다. 여기서의 말은 두 번째 제안이에요. 제안.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큰형은 그래도 말이 낫지. 그까지 노새가 무슨 힘을 쓰겠냐고 바꾸지 말자고 했으나. 자, 여기 보면은 뭐야? 인물의 가족들의 반응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것도 내용 파악에서는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싫다고 했어. 싫다고. 자, 한 번 보고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길로 노새의 말을 맞바꾸었다. 아닌 게 아니라 노새는 힘이 하나도 없어 보였다. 보기에도 비리비리한 게 약하게만 보였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큰형은 그것 보라고. 그러니까 불만스럽게 여겼다는 거지. 인물의 말을 통해서 반응을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그 무거운 연탄짐을 나르겠냐고 빈정대는데 그래도 자 아버지는 가타부타 말이 없이 노새를 우리로 끌고 가 우선 솔질부터 시작했다. 아버지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장면이네요. 자, 그 다음에 말이 우리지 그것은 방과 바로 있다에는 처마를 조금 더 낸 곳이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옛날에는 되게 가난했잖아. 가난하니까 자기 집도 되게 좁았을 텐데 뭐 말을 제대로 이렇게 만들어줄 만한 공간이 없었겠죠. 그래서 옛날 집이 이렇게 생겼으면 자 봐봐 문이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에다가 뭘 만드는 거야? 이렇게 우리를 만드는 거야. 이해됐니? 처마 조금 남부. 그러면 이게 막 최첨단 집이 아니기 때문에 벽이 두껍겠어? 그 거의 다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거의 가림막 정도다 생각하면 될 거 아니야? 여기서 사람들이 생활을 하는 바로 옆에 뭐가 있는 거야? 노새가 있는 거야. 사막용 아니야? 노새야? 노새가 있는 거야?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따 있는 처마를 조금 더 달아낸 곳이 있었다. 가난했어. 되게 어려웠고. 그래서 우리 집에는 항상 말 오줌 냄새, 똥 냄새가 가실 날이 없었어. 그리고 그 옆에서 내가 할머니와 큰형, 너는 지금 생각해봐. 할머니, 큰형, 내가 한 방에 조그만 방에 자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때 진짜 삶이 열악했고 가난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노새가 앉았다 일어나는 소리, 히잉거리는 소리, 방귀 소리까지 들을 수 있어. 어쨌든 이 노새가 들어오면서 뒤치다거리는 주로 누가 있어? 누가 있어? 내가 있어. 그럼 이제 봐봐. 어떻게 전개될 수밖에 없니? 내가 노새를 돌보니까 어떻게 되겠어? 노새랑 가까워질 수밖에 없겠지. 정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개연성이 부여되기 시작합니다. 큰형이 덜어 돌봐주긴 했지만 큰형은 어디 갔어? 군대 갔어. 군대 갔어 이제. 그래가지고 돌봐줄 시간이 없고 둘째 형은 어때? 둘째 형 어떤 스타일이야? 둘째 형 어떤 스타일이야? 날라리야? 그지? 질풍노도의 시기야 지금. 가역과도 원래 노새는 원래 회색빛이었는데 우리 집에 온 뒤로 검게 됐어. 엉덩이에는 물론 갈기도 까맣게 연탄가루가 앉아 있었어. 자, 이렇게 왜 노새라는 존재를 여러분이 노새 두 마리가 무슨 의미인지 이미 알기 때문에 더 쉬우실 텐데 노새를 왜 이렇게 처량하게 해놨느냐 의도적 설정을 하는 거죠. 노새라는 소재가 누구를 나타내기 때문에 아버지, 더 나아가서는 소외된 계층의 빈곤한 고난한 삶을 형상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반짝반짝 눈이 나면 안 어울리죠. 형상으로서. 뭐가 형상한지 알겠지. 구체적인 대상인 노새의 모습을 통해서 빈민의 삶에 대해서 추상적인 관념이죠. 형상화하고 있는 거지. 구체화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술인 거예요. 그래서 문학인 거고. 됐죠? 자, 아무리 닦아주고 해도 여기 봐봐. 내가 깜냥으로는 이 어린 나이에 자기 수준에선 그래도 최소 지성스럽게 표시해 볼게요. 지성스럽게. 지성스럽게를 표시해보면 내가 누구를 대하는 마음, 노새를 대하는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연탄 때는 속살까지 틀어박히는지 닦아줄 때마다 희끗하다가 또 그 모양이 됐어. 멍청이 서 있다가도 내가 가까이 가면 고개를 위아래로 흔들어 아른 체를 했다. 자, 뭐야? 나는 지성으로 대했고 노새는 어떻게 했어? 아른 체를 했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 둘이 뭐가 된 거야 이제? 정이 든 거야, 정이. 그치? 여기 보면은 얘는 아른체를 했고 나는 지성으로 다 했어. 여기 교감을 했다는 거죠, 교감. 되게 정이 많이 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친해졌다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 드디어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건이 뭐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 그치? 아이고, 아이고. 이게 스탬프인가? 노새가 오늘 우리 집에 없어. 노새가 우리 집에 없어. 중요하지? 드디어 뭐가 일어난 거야? 사건. 사건이 일어나는 부분은 어디야? 여기야. 출제 포인트야. 여기 출제 포인트. 어디? 여기. 노새가 갑자기 달아난 건 어저께 일이었다. 이게 시험이야. 시험 문제. 학교에서도 중요하다고 배웠죠? 맞아요? 나만 중요하다고 하는 거 아니지? 자, 이거 별표. 왜 중요해? 왜 중요하니? 예림이 말해봐. 여기가 왜 출제 포인트래? 그래, 맞아.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역순행적 구성이기 때문이고 표현상, 서술상 특징으로 역순행적 구성이야. 왜 역순행적 구성이야? 왜 역순행적 구성이야? 왜 역순행적 구성이야? 왜? 지금 봐봐. 우리 집에 없다는 현재지. 그치? 근데 사라진 건 어저께 일이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어저께 일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현재 있다가 과거로 쑥 다시 돌아갔지? 그러니까 얘는 뭐 역순행적 구성입니다. 자, 얘는 반대말은 순행적 구성. 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또 하나는 이제 사건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사건, 큰 사건. 지금부터 뭐 얘기할 거예요? 노새가 없어진 이야기를 들려줄 겁니다. 정리가 돼야지. 아버지는 연탄을 치른 채 노새의 고삐를 잡고 나는 그냥 뒤를 따르고 있었다. 내가 뒤따르는 것은 아버지에게 큰 도움이 못 됐고 할 일 없이 따라다니기만 할 뿐이었어. 야트막과 엉덕길을 오를 때 마차의 뒤를 밀리기도 했지만 그건 신용일 뿐. 어린 힘으로는 어차피 안 됐어. 그런데 아빠는 이따금 따라다니지 말고 집에서 공부나 하라고 했지만 공부 다 했어요 하면 그 이상 더 말리지는 않았다라는 의미에서 인물의 심리를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러니까 어린 내가 따라다니는 것이 그렇게 싫지만은 않았던 거죠. 이런 인물의 심리 파악도 출제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잘 파악해 두도록 하세요. 자, 그러나 연탄을 씻거나 부릴 때 내가 거두려고 하면 아버지는 한사코 그걸 말렸다. 왜 그럴까? 자식이 고생하는 거 싫으셨던 거죠. 그래서 부성이 느껴지는, 부성이죠, 부성이. 자식이 고생하는 거 싫었던 거야. 안 했으면 좋겠는 거지.
아버지가 그랬으므로 나는 그러면 더 좋지 않은 아이답죠. 아이답죠. 아빠가 그런 거니까 그럼 난 더 좋지 뭐 편하고. 어린애가 이게 좋진 않았을 거 아니야. 힘들고. 너무 귀여운 아이죠. 망아지 모양 마차 뒤만 졸졸 따라다녔다. 바로 어저께도 그랬다. 새 동네에 두 집에서 200장씩 계달하는 걸 연탄 400장을 싣고 새 동네로 들어가는 저 다시 등장했습니다. 다시 등장했어. 뭐였어? 가파른 골목길 등장했네요. 중요하지. 가파른 등목길 아까 뭐라고 그랬어? 용도가 뭐였어? 그치. 힘든 삶을 보여주고 또 하나는 앞으로의 사건 전개를 암시해준다라고 얘기했어요. 고난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어. 이것은 연탄 운반 자체가 굉장히 힘겨운 환경이고 산업화의 변화 속에서 소외된 서민들이 겪는 어떤 현실적 어려움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얘기의 앞뒤가 조금 뒤바뀌었지만 우리 아버지는 연탄 가게 주인이 아니고 큰 길가에 있는 연탄 공장에서 배달면 맡고 있대. 배달 주임이 어느 동네 몇 장 좀 날라다 주라고 하면 그만한 양을 탄에 실어다 주고 9점만 받으면 그만이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수입이 적겠어. 연탄을 갖다 판 것도 아니니까. 그만한 양의 탄을 실어다 주고 거기에 따른 9점만 받았으니까. 그런데 한 가지 자랑스러운 일은 아이다운 모습이 나타나요. 이게 30살 넘은 애가 이런 거 가지고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기는 좀 힘든데 어린 아이기 때문에 한 가지 자랑스러운 일은 아무리 찾기 힘든 집이라도 척척 알아낸다는 것이었다. 나에게 있어서 어린아이의 시선이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내가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는 이유, 어린아이의 시선이야. 순수하지. 연탄공장 사람들이 설명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알마나워 한마디면 그만이었다. 열이 몇 열 거의 틀리는 일이 없었대. 오죽하면 공장 사람들도 마차 영감은 집 쳐는 데 귀신이라니까. 이거는 칭찬이에요. 혀를 내두를까. 그들도 아버지에게 실려보내면 마음이 놓인다는 것이었다. 어저께도 아버지는 이러한 댁에 갖다 주라는 말을 듣자 뭐야? 두 번 묻지도 않고 어떻게 됐어? 거리를 나섰어. 그 가파른 골목길 어귀에 이르자. 이 골목길 되게 가파른 골목 이거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가파른 골목. 미리 노새 고삐를 낚아잡고 한다름에 올라갈 채비를 했어. 다시 첫 장면처럼 아빠가 어떻게 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요령을 보여줬지. 가파른 골목을 대하는 아버지의 요령이 보였었어. 그 장면을 다시 연상하게 하는 장면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나 불길하네요. 그러나 어쩐 일인지 다른 때 같으면 400장 정도는 힘도 안 들이고 갈랬는데 그날따라 일이 나려고 난 거죠. 중턱에서 어딘가에 쿡 걸린 거야. 어떡해. 상상해봐 얘들아. 가파른 골목의 중간에 이게 멈춰버린 거야. 이게 진짜 자동차여도 지금 미칠 노릇인데 이게 지금 어떡할 거야. 이렇게 가파른데 여기 중간에서 이렇게 멈춘 거라고 생각해봐요. 여기 걸렸어요. 여기서. 미치는 거야. 그치 진짜. 근데 하필이면 또 뭐야? 거기에 플러스 뭐야? 살얼음. 살얼음. 이게 살얼음이라도 없었으면 좀 낫겠지. 중간에 어떤 무슨 장애물 같은 거, 돌뿌리 같은 거에 걸려서 어쨌든 걸린 데다가 심지어 살얼음까지 더 있으니 마차는 미는 내 발도 줄줄 미끄러져 미치겠다. 노새는 앞뒤 발을 딱딱 소리를 낼 만큼 힘껏 땅을 밀어냈으나 마차는 그때마다 살얼음 위에 노새의 발자국만 하얗게 긁힐 뿐 조금도 올라가지 않. 너무너무 막 소름이 끓기실 정도로 지금 큰일 났죠. 문제 발생. 자, 여기 너무 이 장면 중요해요. 죄송해요. 나도 문제가 발생했네. 문제가 발생. 아버지는 하더니 막 이랬어. 이 장면 얘들아 얼마나 그지? 위기 상황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느냐면 아버지는 하는 눈치더니 고삐를 거머쥐고 힘껏 당겼다. 행동. 그 다음에 이마에 힘줄이 막 굵게 돋았고 얼굴이 빨개졌다라는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지? 외양을 묘사하고 있어. 어떻게? 이마에 힘줄이 돋았고 얼굴이 빨개졌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가 전달돼? 굉장히 위급함이 전달되죠. 위급함이 전달되죠? 만약에 뽀얗고 힘줄이 막 서 있고 막 얼굴이 뻘개졌어. 자,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그치?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온다.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야, 이거.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우석이는 어떻게 할 거야? 도와줘, 안 도와줘? 도와주지. 예림이도 도와주지. 나도 도와줘. 근데 여기는 다 도와주면 돼, 안 돼? 여기서 막 다 도와주고 있으면 주제의식이 전달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야? 사람들이 몇 명 지나갔으나 모두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도 달라붙지 않았다라는 장면을 보여주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뭐예요?
산업화 도시화된 배경을 제시해두고 새로운 문명이 들어왔고 문화주택을 중심으로 한 새 동네가 되었고 지금 여기 새 동네잖아요. 여기를 갔는데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고 매정해졌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작가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니? 사람들이 도시화되면서 어떻게 됐다는 거니? 어떻게 됐다는 거니? 도시화가 어떻게 만들었니? 무관심한 태도, 매정함을 만들어냈다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지? 근데 우리가 소설에서는 그 작가의 주제의식과 맞물려서 어떤 의도적인 장치들로 이해를 해야지 진짜 저래?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다 그러진 않았겠지. 근데 예전에 비해서는 그렇게 됐다라는 거고 도시화 산업화가 가져온 변화라고 이 사람은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를 설정을 한 거죠. 이해됐죠? 자, 전에도 그랬다. 사람들은 얼핏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났다가도 또 이게 뭐야? 상대가 뭐야?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 뭐였어? 연탄을 배달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연탄수레야. 어디다 손을 대야 돼? 제대로 하자면 손이나 막 배도 막 붙이고 해야 되는데 옷을 모두 망치지 않겠나? 옷을 망치면서까지 친절을 베풀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나는 믿어오고 있다. 얘가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경험을 통해서 얘가 갖게 된 인식이죠. 그죠? 그건 그렇고 그런 시간에도 마차는 자꾸 밀려 내려오고 있었다. 돌을 개려고 주변을 살펴보았으나 그만한 돌이 얼른 눈에 띄지도 않았뿐더러 나마저 손을 떼면 그대로 밀려올 것 같아서. 자, 마음이 너무 아프죠. 아버지는 평소에 그답지 않게 사정없이 노세에게 매질을 했어. 막 미끄러져 내릴까 봐 막 급박한 상황인 거죠. 너무 마음이 안 좋다. 그지? 자, 그러고서 이랴 이 우라줄놈의 노새 이랴 막 이랬어. 자, 노새는 여기도 되게 중요해요. 노새는 눈을 뒤집어 까다시피 하면서 바득바득 악을 써댔으나 판은 이미 어떻게 끝났어. 그름판이었다. 자, 여기 표시할게요. 지금 여기 되게 중요한 장면인데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이제 이거 별표 칠게요. 되게 중요합니다. 노새의 상징적 의미는 시험 문제예요. 이건 그냥. 역순행정 구성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었고요. 지금 현재 노새가 없다는 말과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얘기를 했고 무거운 짐을 지고 언덕을 올라가는 노새의 모습 별표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됐지만 가장의 책임을 다하려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힘겹고 고단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아버지 즉 소외된 계층 전체로 확단시켜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요 되게 중요해요. 노새의 상징적 의미.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요 부분. 자, 지금부터 이제 계속해서 노새의 이미지와 아버지의 이미지가 계속해서 중첩돼가지고 나타나는 부분들이 자주 보일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해요?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필사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죠?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죠? 아버지만 어떻게 다급한 상황에서 마차가 미끄러질까 봐 막 불안해하면서 위기를 탈출하고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어. 자, 근데 여기 지금 노새는 어때? 노새도 너무 짠하다 그지? 눈을 뒤집어 까다시피 하면서 바득바득 악을 써대고 있어. 이게 뭐야? 아버지의 모습과 노새의 모습이 묘하게 둘 다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겹치고 있죠. 그죠? 그 장면이 중요합니다. 자, 그때였다. 어떡해. 나 이거 이거 막 너무 슬퍼. 볼 때마다 슬퍼 이거는. 노새가 발에 잠깐 힘을 빼는가 싶더니 마차가 아래로 와르르 흘러내렸다. 뒤미쳐 노새가 고꾸라지고 연탄 더미가 대구르르 무너졌다. 아버지는 밀려내려가는 마차를 따라 몇 발짝 뒷걸음질 치다가 홀랑 물구나미를 섰는 꼴로 나자빠졌다. 아버지가 진짜 몹쓸 꼴을 당하셨죠. 진짜. 어떡하죠? 아버지의 시련이죠. 나는 얼른 한 옆으로 비켜섰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었다. 이 아이가 비켜서는 것조차도 의도적 설정이에요. 누가 당하고 있어 온전히 온몸으로. 누구만 당하고 있니? 노새와 아버지만 당하고 있지. 그래서 아버지 동그라미 치시고 아버지 동그라미 치고 노새 동그라미 치고 딱 둘만 어떻게 되고 있어? 노새를 통해서 노새 아니고
이걸로 쓰면은 글씨를 정말 너무 못 쓰겠다. 아버지의 모습을, 아버지의 삶을 뭐 한다고? 우리 배운 거 형상화하고 있다고. 그치? 그래서 노새와 아버지는 동일시되고 있다고. 아, 그래서 뭐라고 제목이? 그래서 노새 두 마리라고. 알겠지? 끝까지 노새는 한 마리밖에 안 나오잖아. 그치? 근데 왜 노새 두 마리라고 했을까? 자, 허우적거리며 마차에 질질 끌려다가던 노새가 마차가 내박쳐진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냅다 뛰기 시작한 것이다. 자, 너무 중요한 이 글의 중심 사건이 노새가 사라지게 된, 정확히 말하면 벌떡 일어섰다가 순간적으로 아버지와 내가 있는 쪽을 힐끔 쳐다보고는 이내 뛰어버린 것이다. 마차가 넘어지면서 무엇이 부러져 몸이 자유롭게 된 모양이었다. 아, 내 노새 어떡해. 왜냐하면 노새라는 거는 진짜 내가 기르던 내 가족 같은 존재라는 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니 사실? 생계지. 근데 어린아이의 눈에는 이게 귀한 내 가족에서 머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가장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야말로 생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온 가족의 생계가 문제가 걸린 그런 아주 사활이 걸린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는 새하얘졌다.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서 심리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런 망설임에도 그때뿐 아버지는 힘들게 일어서서 딴 사람이 되어, 자, 딴 사람이 되어 뭐야? 필사적으로 노새를 잡겠다는 마음이 간절해지다 보니까 빠른 걸음으로 노새를 뒤쫓았다. 자, 위기입니다. 내 노새, 내 노새. 어떡해. 아버지만 어떡해. 아버지는 크게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입안 입안의 소리, 자, 입속말도 아닌 엉거주춤한 소리로 완전 정신줄이 나간 거지. 이거 이쯤 되면은 뭐 거의 나도 얼른 아버지 뒤를 따랐다. 노새는 10m쯤 앞에 뛰어가고 있었다. 뒤미처 앞쪽에 악악하는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그렇겠지. 그 동네에 갑자기 도시의 한복판에 노새가 나타났으니 뭐야. 노새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묘사되고 있어요. 자, 어깨에 스케이트 주머니를 메고 오던 아이들 둘은 기겁해서 길 옆으로 비켜섰고 뒤따라오던 여학생 한 명이 엄마 하면서 오던 길을 달려갔고 손자로 온 할머니 한 분은 이러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그 자리에 폭삭 주저앉아 말았고 막 옆골목을 빠져나오던 택시는 찍 브레이크를 걸더니 덜렁 한바탕 춤을 추고 멎었다. 자, 급정거하면서 미끄러진, 아까 살얼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급정거하면서 미끄러지는 모습을 의인법으로 표현해서 표시하고 있어요. 생동감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장감이 느껴지게끔. 그래서 여기 지금 묶어진 부분이 이 부분에서부터 여기 꺽쇠한 부분까지가 노쇠로 인해서 혼란스럽고 정신없는 상황이 묘사된 부분입니다. 됐죠? 금세 이 집 저 집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 골목은 어느 사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웅성대기 시작했다. 왜 그래 그래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말이 도망갔다나 봐. 무슨 말? 저기 뛰어가잖아. 그 말? 아이고 말이 그렇구나. 말이 뛰어가는군. 별꼴이야. 말마차가 지금도 있었군. 막 이래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 자, 이게 뭐야. 말마차가 지금도 있었군 이라는 거는 지금 시대에 뒤떨어졌다 이런 얘기죠. 지금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웅성거림을 아버지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뜀박자를 쳐갔다. 지금 여기까지 장면은 이제 달아나는 노새 때문에 난장판이 된 골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이 장면. 이 사람들이 노새 때문에 난리가 난 이 난장판 된 것을 보고 수근수근 거리면서 이 난리들을 치면서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웬일이야 지금 무슨 말마차야 이러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사실 나하고 아버지에게는 뭐예요 이게 지금. 나하고 아버지에게는 어떤 상태야 이게. 절박한 상황이야. 생계가 걸린. 절박한 상황이지. 상황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타인에게는 그저 뭐야? 그저 타인에게는 그저 구경거리 아닌 구경거리. 그러면 이 장면을 통해서 뭐가 또 느껴지겠어? 이 어린아이의 시선에서 이것을 겪는 이 어린아이의 시선에서는 뭘 느껴? 타인의 상황에 무관심한, 무감각한 도시의 삶. 이런 게 전해지죠. 그죠? 그때 나는 아버지보다 몇 발짝 앞서 있었다. 아버지의 헉헉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노새는 우리보다 훨씬 빨랐다. 노새는 이미 큰 길로 나가고 있었다. 드디어 아버지는 큰 길로 나오자 덜컥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밑줄 쳐보자. 아버지는 왜 주저앉았어? 인물의 행동을 통해서 인물의 심리 파악해보자. 왜 주저앉았니? 절망감이에요. 절망감. 그치? 자, 너희들이 그리고 공부할 때 요 날개라고 하거든. 이거를 옆에? 이거 학교에서 했니?
요거 중요해. 이거 학교에서 했으면 특히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답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아까 선생님이 말한 부분이지 남의 일이라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서 웅성거리고 그저 구경 수준밖에 안 되는 타인의 입장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가 관심 이런 것들 자체가 없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새는 이제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노새보다도 아버지 일이 더 큰일인 것 같았다. 얘는 뭐야 그래도.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네. 어른스러운 모습도 있네요. 뛰던 것을 멈추고 아버지 손을 잡고 이렇게 했다. 헌데 아버지는 쉽게 일어나질 못했대. 아버지가 여기서 쉽게 일어날 수가 없지. 아버지는 어때? 아버지의 눈은 더할 수 없는 실망과 깊은 낭패로 가득 찼다. 어린아이의 눈에도 그게 보일 정도야. 너무 마음 아프지. 나는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슬며시 고개를 돌리다 이내 축 처지고 말았다. 얘도 얼굴 근육이 실룩거리는 것이 옆 얼굴에도 보였다. 이게 뭐야? 왜 그러는 걸까? 뭐 울먹울먹 하는 거지. 불현듯 슬픔이 북받쳐 내 눈도 숨벅거렸으나 나는 그것을 억지로 참고 계속해서 아버지의 팔목을 이끌었다. 자, 아버지를 보는 나의 심정 너무 안타깝고 막 안쓰럽고 그렇겠죠. 아버지 여기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어떡해요. 노새를 찾아야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지부자의 모습을 구경거리라도 되듯 잠깐 봤다. 정말 무심하다. 도와주는 사람 하나가 없구나. 그래. 아버지는 힘없이 일어났으나 나는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저 막막하기만 했다.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노새를 통해서 노새 한 마리 우리가 기르고 있는 그 노새 한 마리 우리 생계수단이었던 그 노새 마차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빈민들, 소외된 계층들의 어떤 그 산업화 도시에 따른 고통스럽고 각박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형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겪는 이 일 자체가 그 모든 이 사건 자체가 그 삶을 축소시켜 놓은 거다. 형상해 놓은 거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막막하다라고 느끼는 것,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막막하다라고 느끼는 것조차도 다 그런 것들의 연장선에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버지도 그런 눈치인데 나를 한번 덤덤히 쳐다보다가 아무 말 없이 앞장을 서기 시작했다. 두 사람 중 아무도 내박쳐진 마차며 연탄 이야기를 꺼내진 않았어. 이거 생각도 하기 엄두도 안 나겠지 지금. 이거는 지금 노새라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지. 터덜터덜 걸어서 내 거리까지 온 우리는 정작 그때부터 막막함을 느꼈다.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 가야 할 것인가? 아버지 이렇게 하면 어때요? 둘이 같이 다닐 게 아니라 따로 다녀요. 내가 이쪽으로 갈 테니까 아빠는 저쪽으로 가세요. 아버지는 나와 반대 방향으로 아무 말 없이 걸어갔대. 아버지는 정말 뭐 어떻게? 자, 여기서 보여지는 건 오히려 내가 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오히려 그쵸. 오히려 이 아이, 나지 아이가 오히려 더 어른스러운 모습 찾아보자 이러고 있어. 근데 아버지는 어때? 오히려 왜 그렇겠어? 아버지가 훨씬 더 복잡하겠지. 아버지가 훨씬 더 힘들겠지. 이미 어떻게 돼서 너무너무 절망하신 거야. 너무 절망하고 막막해서 해결책이 없어서. 그치? 너무너무 힘들었어. 마음이 너무 힘들어. 자, 어떻게 이제 또 가볼게요. 만나보겠습니다. 아버지와 헤어진 나는 사뭇 뛰었다. 사람들은 거리에 가득 넘쳐 있었다. 크고 작은 자동차는 뿡빵거리면서 싱싱 달려오곤 하였다. 5층 건물, 3층 건물의 질비한 거리는 언제나처럼 분주했다. 아무도 나를 붙잡고 왜 뛰느냐. 자, 여기 중요합니다. 아무도 나를 붙잡고 왜 뛰느냐. 그 다음에 노새를 찾아 나선 길이냐 묻지 않았어. 이런 얘기는 왜 하는 거야? 이 모습을 통해서 뭐 하는 거야? 그죠? 뭐야? 사람들은 남의 일에 무관심하고 방관자적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자, 아무도 내가 찾는 노새가 방금 저쪽으로 뛰어갔다고 걱정 말라고 일러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얘가 기대했던 건 뭐야, 사실? 사람들이. 무슨 일이에요? 도와드릴까요? 노새 저쪽으로 간대요. 이러면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안이 되고 힘이 되고 그럴 텐데 이 어린아이의 눈에도 야, 너무한다. 사람들 진짜 너무하다. 자, 그럼 이게 봐봐. 여기 배경이 지금 어디니? 시골 마을이니? 도시죠. 지금 그 부분을 여기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5층 건물 뭐 크고 작은 자동차가 뿡빵거리고 5층 건물 3층 건물 증비한 거리는 언제나처럼 분주했고 여긴 뭘 보여주고 있어? 도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자, 이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크겠죠?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아무도 이 도시에서는 나를 붙잡고 왜 뛰느냐고 말해주는 사람 없고 노새를 찾아 나선 길이냐고 물어보지 않았고
그다음에 네가 찾는 노새가 저쪽으로 갔다고 말해주지 않았어. 내가 너무 듣고 싶은 말은 이거잖아. 나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잃어버린 아이나 뭐 찾을 때 요만하고요. 무슨 옷을 입었고요. 못 보셨어요? 그리고 모르겠는데요. 가는 사람도 있지만 다시 말씀해 보세요. 뭐 이렇게 해주는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사람들의 기대했던 반응은 전혀 없고 이 도시의 모습 속에서 그래서 뭐야 타인의 어떤 거 무관심. 무관심하고 방관자적인 태도. 이것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뛰면서도 둘레둘레 뭐야? 여기 요즘 여기 나와줘 이거. 둘레둘레 사방을 쳐다보는 것은 잊지 않았다. 벌써 거리는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었다. 이제 저녁까지 됐어. 이미 앞 이마에 헤드라이트를 켠 자동차도 있었다. 나는 그런 자동차들이 막 뛰어다니는 노새로 보였다. 왜 그런 거지? 빨간 노새, 파란 노새, 까만 노새들이 맞고 뛰어다니는 것이 아닌가. 바람같이 달리는 놈, 슬슬 가는 놈, 엉금엉금 가는 놈, 갑자기 멈추는 놈, 획 돌아서는 놈. 그것은 가지가지였다. 사실 눈에 보인 건 뭐죠? 사실 눈에 보인 건 뭐예요? 그치. 자동차였어. 근데 자동차인데 자동차가 뭐처럼 보였어? 왜? 너무 중요하겠죠. 그치. 노새를 찾아야 된다는 다급함, 절박함, 이런 거. 사실상 내 눈에 보인 건 자동차야. 자동차가 노새처럼 보였어. 왜 그러냐면 찾고 싶거든. 찾고자 하는 절박함, 절실함,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 자, 두 귀가 쫑긋하고 눈이 멀뚱하고 크고 코가 예쁘고 알맞게 살이 찐 엉덩이에 까맣게 연탄가루가 묻어 반질하고 우리 사촌이모 머리채처럼 꼬리를 길게 들인 우리 노새는 안 보였다. 자, 여기 노새의 외양 묘사인데 긍정적 반응이야 부정적 반응이야? 애정이 막 뿜뿜뿜뿜 애정이 느껴지지. 어디까지 왔는지도 몰랐다. 차츰 다리가 아팠다. 그렇겠지. 애인데 하루 종일 배도 고프고 아이고 어떡하지. 점심도 못 먹은 상태야. 아이들하고 한참 놀다가 자 지금 보세요. 몇 시간 전 일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몇 시간 전 일을 떠올리면서 지금 이야기를 쭉 이끌어가고 있어요. 집에서 점심을 몇술 뜨는둥만둥하다가 아버지의 일이 궁금하여 연탄 공장에 갔는데 그때 마침 아버지가 짐을 싣고 나오는 거였어. 그러나 나는 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그때 내가 지금 겪은 일을 얘기하면서 여기 중요하지? 그러나 나는 걸음을 멈출 수 없었어.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프고 지치고 그렇지만 그만큼 절박하고 간절해. 노새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노새가 어떤 존재니? 노새는 뭐야? 노새는 꼭 찾아야 돼. 노새를 찾아야 한다. 노새를 찾아야 한다. 이 내 마음이 내 걸음이 앞서 몇 번 고꾸라지기도 했고 자 덜어는 신사 아저씨의 옆구리를 넘어지듯 부닥치기도 했는데 그러면 아저씨는 이 녀석아 이랬다는 거야. 아주머니는 뭐야? 얘가 왜 이래? 눈을 어디다 두고 다녀? 아까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이 여기서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의 반응이 따뜻하고 온화하면 그다음에 뭔가 협조적이고 되게 이타적이었으면 주제의식을 반영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무관심하고 되게 매정한 사람들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도시인의 타인에 대한 무관심, 매정함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이 사람의 주제의식이 도시인의 도시 세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맞지? 그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죠. 자, 미안해요. 우리 노새 찾으라 그래요 하고 내까렸으나 그것이 입 밖으로 말이 되어 나오진 않았다. 입안이 메말라서 도무지 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어. 언뜻 내가 왜 이렇게 쏘다니고 있을까? 노새가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왜 이렇게 방황해야만 하는가 생각이 없지도 않았으나 자, 여기 보면 이제 인물의 심리적 갈등이 드러나는 부분이라서 얘도 지금 표시를 하면서 볼게요. 자, 어떻게 갈등이 나타나니? 우석이 말해볼래? 한편으로 뭐야? 내가 이거 왜 이래야 되지? 그지? 내가 왜 이렇게 방황해야 되지? 그랬지? 그런데 내 눈은 어떻게 하고 있어? 부산하게 거리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었어. 그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심리는 심리가 이렇지만 결국은 뭐야? 행위는 어떻게 하고 있어? 행동 자체는 열심히 찾고 있지. 내적 갈등을 하면서도 결국은 그 이유가 뭔 것 같아? 이거지.
정이 든 거야. 물론 어른들의 입장에서 혹은 얘도 생계에 책임이 있다, 생계와 관련이 있다라는 걸 알고는 있겠지만 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는 그래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뭐였어? 노쇠와 깊이 정이 들었기 때문인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다가도 자 이제 노쇠와 정이 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지금부터 자다가도 노쇠의 바로 마구간에서 노쇠가 투레질하는 투투 소리 투투 하는 소리 있지. 발을 들었다 놓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왠지 마음이 놓였고 길에서 놀다가도 저만치서 아버지에게 끌려오는 노새가 보면 후다닥 달려가 그 시꺼먼 엉덩이를 두들겨주기도 했고 그러면 저도 나를 알아보는지 마음 아파. 큰 눈을 한번 크게 치켰다 내리곤 했다. 뭐야 서로 애정이 듬뿍 든 거죠. 교감한 거야. 비리비리 노새 새끼. 그리고 나더러는 까마귀 새끼라고 그랬대. 내 별명은 까마귀 새끼야. 왜 그런 거야? 왜 그래? 내 연탄 때문에 시꺼매서. 자, 항상 아버지는 시꺼먼 몰골을 하고 다녔어. 모든 게 다 깜장 구두가 됐고 온몸이 검정투성이었어. 행하고 풀면 콧물조차 까맸어. 그런 가운데서도 눈 하나만은 퀭하니 크게 빛났다. 자, 이러한 외양 묘사 가운데 왜 그런 가운데서도 눈 하나만은 퀭이 빛났다라고 표현했냐면 이게 아버지가 정신은 살아있다는 얘기죠. 정신이 어떻게 살아있었어?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자, 아버지의 모습을 지금 묘사한 부분인데 아버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지금 세모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 부정적이잖아. 그치? 시꺼먼 몰골, 깜장 구두, 콧물까지 검정투성이 이랬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눈 하나만은 크게 휑하게 빛났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정신이 굉장히 살아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의 어떤 에너지의 원천은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의지였다는 거야. 자, 그런 아버지를 보고 까마귀라고 할 수는 없잖아, 어른한테. 그치? 그러니까 나를 가지고 까마귀 새끼라 그래. 그래서 왜 애들이 뭐 욕하면 너가 멍멍이 새끼면 그 우리 아빠가 개란 얘기냐? 뭐 이러면서 막 유치하게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선생님도 어릴 때. 나만 보면 애들이 까마귀 새끼라고 놀려댔어. 하지만 저희네들 아버지는 별것이었던가? 얘가 살던 데는 어디? 구동네. 구동네 사람들은 다 빈민들. 그러니까 영기의 아버지는 조그만 기계와 연탄비를 피워 가지고 다니면서 뻥튀기 장사했어. 종다리네 아버지는 번데기 장수였어. 시장 경비원이었고 그다음에 아버지는 귀달래 아버지는 포장마차였어. 그래서 애들이 다 별명이 있어? 있어. 뭐래? 뻥뻥 이렇게 순철이 기다리도 하나씩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내게 까마귀 새끼라는 별명을 붙이는 건 어떤 거였어? 막 그게 되게 상처가 되고 어떤 그 열등감의 원천이 되고 그러지 않았어. 왜냐하면 다 고만고만했으니까 그런 얘기야. 그래서 참 성격도 좋아. 긍정적인 삶의 자세가 드러나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처지가 다 비슷하다 보니까 크게 실망하거나 상처 입을 일은 아니었어. 자, 내가 집에 돌아온 것은 밤 10시도 넘어서였으나 아버지는 그때까지 돌아오지 않았어. 와, 아버지는 더 늦게까지. 할머니와 어머님이 이미 동네 사람들의 귀뜸으로 사건을 이미 알고 있었어. 와. 내가 들어서자 얼른 뛰어나오며 허겁지겁 물어봤어. 찾았니? 아버지를 어떻게 드셨어? 내가 혼자 들어서는 거 보면 번연히 알면서도 다그쳐 막 물어봤어. 중요하니까. 밥 줄 생각도 안 하고 한숨만 쉬고 있어서 큰일 난 거야, 이 집에서는. 자, 아버지가 돌아온 것은 통행금지 시간이 거의 다 돼서였어요. 통행금지라는 것을 통해서 또 1970년대 삶의 모습을 알 수 있는데 그 시대에는 통행금지라는 게 있었어. 밤늦게 못 돌아다니겠어요. 그랬대요. 자, 여기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모든 아버지들이 다 그저 그런 직업을 갖게끔 설정을 해놓은 것은 이 마을 사람들이 다 경제적으로 공공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오니까 그래도 아버지 집안 분위기 나오는 거야 지금. 여기 집안 분위기예요. 여기 아버지가 돌아온 거는 통행금지 시간이 거의 다 돼서인데 예상한 일이지만 아버지는 빈몸이었고 힘이 빠져 있었어. 그때까지 식구들은 아무도 잠들지 않았고 그래도 작은 형이 눈치가 아예 없진 않네. 그지? 죽은 듯 방 안에만 있었다. 여기서 기타 치면 어떡할 거야? 지금 이 상황에서. 그지? 아버지를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다만 할머니는 아들이니까 짠하신 거예요. 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노새를 찾지 못했어.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진 상태인 거죠. 집안의 무거운 분위기를 여기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니 네 아버지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 그러고는 어머니가 보아온 밥상을 한 옆으로 밀어놓고는 쓰러지듯 방 한가운데 눕고 말았어. 아버지는 지금 내일부터 당장 벌이를 나갈 수 없는 아픔보다 길들여 키워놓은 노새 아이가 그 노새가 가여워서 저런지도 모를 일이었다. 자, 이 부분 중요하죠? 이 부분. 자, 아버지의 마음은 모르는 거야. 왜? 서술자가 누구니까.
나잖아, 나. 어린아이잖아. 특히 어린아이잖아. 그러니까 아이가 아이답게 아버지의 근심거리를 추측해 본 거는 결국 뭐야? 벌이 문제보다는 정든 노새가 자식 같은 노새가 떠나서야. 근데 사실 우리 같은 조금 너 정도만 너희 정도 나이가 돼도 과연 그럴까?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텐데 아이다운 순수함을 볼 수 있는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버지는 원래가 마부였어요. 서울에 올라오기 전부터 시골에서도 줄곧 마차를 몰았어. 어쩌다 소달구지를 끄는 적은 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도로 말마차를 바꾸곤 했다. 그런 아버지였으므로 서울에 올라와서는 내내 말마차 하나로 버텨왔는데 어떻게 마음먹었는지 노새로 바꾸고 만 것입니다. 노새나 말이나 요즘은 그놈의 3륜차 때문에 중요하네요. 3륜차가 나타내는 또 상징적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3륜차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초창기 자동차 형태 같이 앞에 바퀴 하나 있고 뒤에 이렇게 바퀴 2개 있는 3륜이 바퀴 3개라는 이거잖아요. 시발 택시인가 그랬어요. 그 이름이 욕처럼 들리지만 하여튼 18 산업화 도시화의 상징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3륜차는 산업화 도시화의 상징이야. 그러면 결국 우리 아버지는 이거를 살 돈도 물론 없었겠지만 이거가 우리 아버지의 뭐를 노새나 말이 끄는 마차가 했던 일들을 생업을 위협할 수밖에 없겠지. 그치? 얘는 또 웬만한 오르막길도 끄떡없고 골목집 안집 가도 드르륵 들이닥치니 아버지의 말마차가 위협을 느낌직도 했고 일감을 실제로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 그 당시에. 그치?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그런데도 그때마다 아버지는 큰 소리였다. 휘발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자동차만 많으면 뭐래. 자, 여기서는 중요한 건 사실은 아버지가 정말 이런 소신을 가졌다기보다는 결국은 못 사는 거지 뭐. 능력이 안 돼서. 자, 그런 건데 그거를 시대적 변화 앞에서 기죽지 않으려는 자존심과 오기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치 애국자처럼 말하는 것이었으나 나는 아버지의 그말 뒤에 숨은 오기 같은 걸 느낄 수 있었다. 너무 고단했었을까? 이날 밤 나는 앞뒤를 가릴 수 없을 만큼. 자, 중요한 거 나오네요. 잠에 빠졌던 것 같다. 자, 잠에 빠졌던 것 같다.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뭐가 이어질 수 있게? 꿈이 이어질 수 있게끔. 자연스럽죠? 이제 꿈이 이렇게 나타나겠죠? 자, 골목에서 뛰쳐나온 노새는 자, 여기 꿈의 시작이야. 이 부분부터. 여기 중요합니다. 자, 실제로 노새를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꿈의 장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큰 길로 나오자마자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장소를 이동하면서 가거든요. 큰 길,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니? 자, 이거 선생님 좀 빠르게 보면서 갈게요. 곧 길복판으로 뛰어들어갔고 막 차들이 난리 났겠지. 큰 길로 나왔으니까. 큰 길에서 노새로 인한 소동이 막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사람들마다 놀라고 또 재밌는 표정이 다 꿈 얘기야. 저놈이 곧빈 풀린 말이라더니 저렇게 한번 뛰어보고 싶었을 거야. 라면서 추측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노새는 뛰고 또 뛰었다. 연탄찜을 매지하는 몸은 훨훨 알 것 같았다. 이 부분 중요한데요. 자, 이게 지금 노새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난 노새가 좀 이해도 되긴 돼. 평생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 연탄찜을 매지하는 몸은 훨훨 날 것 같았고 가파른 길도 없고 채찍질도 없고 앞길을 막는 사람도 없었어. 자, 지금 여기 세모로 표시되는 것들은 다 뭐예요? 노새를 괴롭혔던, 노새를 구속하고 힘들게 했던 대상들인데 그걸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야. 노새는. 그지? 그러면 아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노새의 모습은 무엇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있다? 그치. 아버지의 모습이었어. 자, 노새의 모습은 아버지와 동일시됐었고 이 아버지는 무엇의 대표야? 도시 빈민의 대표 아니야? 그치? 그럼 생각해보자. 이 도시 빈민도 하루라도 제대로 편히 쉴 날이 있을까? 없죠. 죽을 때까지 그날 벌어먹고 그날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처지야. 그래서 힘겨운 삶을 무한 반복해야 되는 처지야.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이 노새가 고삐가 풀려갖고 자유롭게 막 돌아다닐 수 있는 모습을 형상한 것은 어떤 걸 바라는 걸까? 도시 빈민의 자유로운 삶에 대한 소망하고도 관련이 있겠죠. 이 노새가 이렇게 자유로워진 것에 대한
자, 두 번째 이제 공간은 횡단보도입니다. 마침 파란불이 켜져서 우우하고 길을 건너던 사람들이 와 막 풍비박산되고 난리 났어. 다정히 손잡고 가던 보녀가 어머 이러고 기웃등 가던 인부가 또 난리 나고. 자, 여기부터는 사실 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라기보다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얼마나 휘젓고 다녔는지 우리가 실제 노새를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 꿈의 모습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별 내용이 없고요. 그걸 다 묘사한 거예요. 그죠? 보시면 밍크 목도리를 휘감고 가던 아주머니가 난 몰라 하면서 하고 연모는 사람들을 품에 안기고 막 소동 한바탕 일어난 소동을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 노새는 어디를 갔냐면 번화가에 갔습니다. 번화가. 사람들은 달랑달랑하는 노새에 목에 달린 방울소리가 들릴 땐 호기심으로 쳐다보고 인파가 우우 몰리고 저리 몰리고 웩웩 하고 돌아다녔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는 큰 시장으로 갔어요. 큰 시장으로 가서 노새가 이번엔 시장 속을 뚫고 들어가서 상상해봐. 머리에 수건을 동이고 자판에 앉아있던 아낙네들이 이걸 어째 하면서 벌떡 일어서는 걸 신호로 벌집 쑤시듯 소동이 시장 안으로 번져갔다. 콩나물통 엎어지고 시금치가 흩어지고 뭐 이런 거 설명할 건 없죠. 난리가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 길로 나왔대. 차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넓은 길로 나왔어. 자, 경찰의 비상이 걸렸는지 곳곳에 모자끈을 턱까지 내린 경찰들이 지키고 서 있었다. 성울장안이 온통 야단이 났어. 누구 때문에? 노새 때문에. 그지?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공간이 바로 한강다리예요. 자, 노새는 벌써 한강다리를 건너고 있었어. 근데 여기 지금 검은 물이야. 연탄을 나르는 어떤 고된 노동을 하는 노새의 힘든 삶을 보여주는 배경 설정이 되어 있네요. 노새는 얼핏 좌우로 한강물을 훑어보더니 여전히 뛰어가면서도 길게 심호흡했어. 다리를 건너고 얼마 가자 길이 넓게 앞으로 툭 트이고 자 고속도로는 좀 중요할 수 있죠. 마지막 공간이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는 뭐지?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잡기가 계속 뚫려 있는데 멈추지 않고 앞으로만 가잖아. 그러니까 이건 정말 잡기가 어렵죠. 그래서 노새가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암시해주는 그런 장면이고 그런 장소 설정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톨게이트까지 빠져나갔어. 그곳에서는 다수의 속도를 늦췄어. 그리고는 절대로 뛰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여기까지가 꿈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어떤 자유에 대한 절대로 멈추지 않았다라는 설정을 통해서 노새는 이제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자유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나의 꿈 이야기를 통해 말하려는 의미 잘 정리해 놓으셔야겠죠? 노새를 찾고 싶은 마음이 결국은 꿈까지 이어지게 만들었는데 그 꿈의 결론이 뭐였어? 노새 못 찾아. 떠났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느 날보다 다소 늦게 일어난 나는 간밤에 꿈으로 하여 어쩐지 마음이 헛헛했다. 왜? 결론이 뭐였어? 찾는 꿈이 아니었죠? 영원히 떠나보내는 꿈이었어요. 자, 꿈대로라면 우리 노새는 고속도로를 타라 멀리 달아나서 우리가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곳,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에 가서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를 버리고 간 노새. 그는 매일매일 무거운 시커먼 연탄을 끄는 일이 지겹고 지겨워서. 아, 그랬구나. 그 시커먼 연탄 끄는 일이 지겹고 지겨워서. 내가 생각하는 노새가 달아난 이유에 대한 추측이고 이건 누가 연결돼요? 매일 무겁고 그 시커먼 연탄을 끄는 일은 누가 매일 했던 일이니? 아버지의 삶과 일치되고 있죠. 아버지와 내가 집을 나선 것은 사람들이 아직 출근도 하기 전인 이른 새벽이었어. 새벽부터 노새를 찾고 싶은 마음이 일찍 나간 거죠. 자, 큰 길로 나오자 두 사람은 막상 어느 쪽부터 뒤져야 할지 막연했어. 둘 중 아무도 말을 꺼내진 않았으나 부자는 잠깐 주춤하다가 동네 앞 딴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새벽이라 그런지 사람은 많지 않은데 날씨가 몹시도 찼다. 자, 설정이지. 왜? 왜? 차갑게 만들어 놓으면 더 어떻게 느껴져? 더 고단하고 더 슬프고 비극적으로 느껴지죠. 길은 단단히 얼어붙고 바람은 메웠대. 이 나와 아버지가 처한 어떤 불행한 상황과 굉장히 잘 어울리죠. 귀가 따갑게 아려운데 우리 막 추운데 겨울 보면 뒤에 막 귀가 따갑잖아. 거의 마비된 것 같이. 아랫도리로 냉기가 찰싹찰싹 달라붙었다. 아버지 시장으로 가봐요. 그 근거는 자, 이 겨울이라는 의도적 설정, 시간적, 계절적, 겨울 새벽, 시간적, 계절적 배경이 나와 아버지의 불쌍한 처지를 떠올리게끔 하는 그런 장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시장은 왜? 그랬더니 혹시 알아요? 노새가 뛰어다니다 시장기가 들어 시장 쪽에 갔는지. 자, 이거 뭐 언어 유희야? 시장기가 들어 시장 쪽에. 얘 나름대로 아버지 웃게 해드리려고 그랬어. 근데 여기서 아버지가 빵 터지고 깔깔깔깔 그러면은 돼, 안 돼? 아버지 지금 심각해. 여유 없어. 나는 말해놓고도 좀 우스웠지만 아버지도 별 싱거운 녀석 다 보겠다는데 시큰둥한 태도였어. 아버지는 키가 컸다.
그래서 그런지 급히 서둘진 않았고 보통 걸음으로 걷는데도 나는 종종 걸음으로 쳐야 따라갈 수 있었다. 자, 나는 할 수 없이 아버지의 손을 내밀어 아버지 손을 잡았다. 아버지의 손은 크고 투박하고 나무 토막처럼 단단했다. 아버지의 손은 작고 여리여리하고 가늘면 돼, 안 돼? 안 어울리지. 아버지의 고된 삶을 짐작했고 따라가면서도 나는 좀 무서웠다. 자, 너희들은 아마 상상이 안 될 거야. 왜냐하면 요즘 시대의 애들은 아버지가 거의 친구 같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 선생님 세대만 해도 아버지랑 막 친구같이 지내는 친구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건 그 전이잖아. 그 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가부장적인 시대에 또 자식도 되게 많았기 때문에 아버지와 단둘이 막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걸어가는 일이 평생을 가도 없을 일이거든요. 특히 이 나이에는. 근데 여기서 이제 아버지의 키가 크고 아버지의 걸음이 빠르다는 설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아이가 아빠와 손을 잡게 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설정을 만들어 놓고 손을 잡고 가게끔 만들었습니다. 오늘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손을 맞잡고 길을 걸었다. 좀 우쭐한 생각이 들었다. 왼쪽에 있죠? 아버지와 손을 맞잡고 걷는 나의 기분은 우쭐했다 그랬어. 기뻐. 아버지랑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가족이고 부자지간의 어떤 정이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네요. 하지만 아무도 그런 우리를 부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진 않았다. 관심 없어. 노관심. 아버지와 나는 한도 끝도 없이 걸었다. 어느새 거리는 점심때쯤이 됐고 시간의 변화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 보면 새벽에 출발했고요. 지금 점심이죠? 여기 가면 해가 질 무렵 이런 식으로 시간의 변화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눈발에 비치기 시작했어. 우와 날씨까지 어때? 궂은 날씨야. 역시 시간적 배경, 계절적 배경, 지금 눈이라는 날씨적 배경 같이 모든 것들이 인물이 처한 힘겨운 상황을 강조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어느 곳에 가나 거리는 사람으로 붐벼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부자더러 어디를 바삐 가느냐 노새를 찾아다니느냐 아무에게도 노새를 보지 못했느냐고 묻지 않았다. 또 보여주고 있죠. 무관심한 사회적 분위기.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는 이유는 작가의 의도겠죠. 다리는 쇠사슬을 단 것처럼 무겁지. 피곤해서 그래. 배가 고프고 쓰렸다. 나는 그런 우리가 옛날 얘기에 나오는 길 잃은 나그네 같다고 생각했다. 이 어린아이의 시각에서 그랬다는 거죠. 쉴 곳이라고는 없고 갈 곳도 막막한 그러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처지 같았다. 아무리 가도 인간은 나타나지 않고 막 비치는 불빛도 없는 그런 막막한 버려진 그러한 나그네 같았다. 자, 절정입니다. 절정. 여기까지가 위기란 얘기죠. 자, 아버지와 내가 동물원에 들어간 것은 해가 저 동물원을 갔어. 여기 동물원의 의미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 아이가 우리는 이미 진작 눈치를 챘지만 우리 독자들은 이미 눈치를 챘지만 서술자가 누구야? 서술자가 바로 처음부터 깨달으면 어때? 독자들이 눈치를 챌 시간이 없지. 근데 서술자가 처음부터 나가 다 눈치를 채고 그러고 보니 우리 아버지는 노새와 비슷한 처지다. 이래버리면 흥미가 확 떨어져. 우리가 계속 이미 눈치를 챘는데 어린아이로 그 설정되어 있는 이 서술자는 뒤늦게 눈치를 챕니다. 그 아버지가 노새와 정말 많이 닮아있다는 점을 깨닫고 아버지의 존재를 새롭게 발견한 공간이 어디다? 동물원이에요. 자, 둘 중 아무도 동물원에 가자라고 말한 사람 없어. 근데 이렇게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뭐 동물원 갈 일이 있었겠니? 그지? 정처 없이 걷다 그냥 마침 맞닿은 곳이 동물원이어서 들어가는 것 같아. 나는 희한한 곳에 닿았다 싶었다. 내 경우 동물원에 와본 것은 지금까지 딱 한 번밖에 없었다. 어린이날 무료로 공개한다는 바람에 동네 조물애기들과 함께 와본 것뿐이었다. 그때는 사람들에 치여 제대로 구경도 못했는데 지금 나는 구경꾼도 별로 없는 동물원을 더구나 아버지와 함께 오게 되었으니 자 이게 진짜 시대적 배경을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 같아 내가 볼 땐. 참 가다가는 별일도 다 있는 것이다. 남들 눈엔 한가하게 동물원 구경으로는 다정한 문화로 비춰질 것이 아닌가. 동물원 안은 조용하고 의심스러웠다. 동물들은 다 뭐야? 제 집에 박혀서 가느다란 석양이 비치는 곳에 웅크러니 하고 있었어. 막상 들어온 아버지는 그런 동물들은 별로 눈여겨보지 않았다. 동물들이 우리를 보다가 하늘을 보다가 할 뿐 눈에 초점이 없었어. 칠면조도 사자도 호랑이도 원숭이도 사슴도 그런 눈으로 건성건성 지나갈 뿐이었다. 왜? 우린 지금 온통 누구 생각밖에 없어. 노새. 그러던 아버지가 잠시 발을 못 준 곳은 말 종류 같은 종류 얼룩말 2마리였어. 아버지는 그러나 그 앞에서도 멍하니 있기만 했지 이럴다 감정이 표시하지 않았어. 나는 그런 아버지를 한번 쳐다보고 얼룩말을 한번 쳐다보고 하다 별표 그러다가 아버지의 얼굴이 어쩌면 그렇게 말이나 노새와 닮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노새와 아버지를 동일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좀 그랬어. 길게 째진 감정 없는 눈이며
노상 벌름벌름한 코, 하마 같은 입, 그리고 덜렁하니 큰 귀가 그랬다. 아버지가 너무 오래 말이나 노새를 다뤄와서 그런 건지 애당초 말이나 노새 같은 사람이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아이답지? 그런 인생과 평생을 같이 온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어땠어? 막상 얼룩말 앞에 세워놓은 아버지는 영락 없는 말의 형상이었대. 이거 출제 포인트예요. 여기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정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는 그런 아버지를 한번 쳐다보고 여기 학교에서도 중요하다고 하셨니? 기억 안 나니? 학교 가서는 공부할 때는 학교에서 배운 프린트 반드시 프린트랑 필기 내용 보셔야 됩니다. 여기 그러다가 아버지 얼굴이 어쩌면 그렇게나 말이나 노새와 닮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독자들은 이미 눈치챘지만 내가 처음 깨달은 곳은 어디라고요? 동물원 알겠니? 길게 째진 감정 없는 눈이며 노상 벌름하는 코 이거 뭐야? 외양묘사. 애당초 말이나 노새 같은 사람이어서 이게 무슨 말이야? 말이나 노새는 뭐니? 평생 짐을 끌어야 되는 처지잖니. 그지? 그래서 고단한 삶을 사는 존재잖니.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노새가 아버지와 동일시되고 있다라는 얘기고 첫 번째는 왜 어떤 면에서 그래? 힘겨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너무 짠하다. 살아가야 하는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겨. 에휴 힘들어. 그리고 또 시대 적응,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죠. 이제 3년 차가 대신하고 있는데 계속 노새를 끌고 있죠. 우리 아버지. 됐나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 가보겠습니다. 동물원을 나왔을 때는 이미 밤이었다. 자, 이제 밤으로 왔네요. 시간의 흐름 파악할 수 있어야겠죠? 이번엔 집 쪽으로 걸었어. 그럴 수밖에 우리는 갈 데가 없었어. 근데 아버지가 대포집에서 발을 멈춥니다. 대포집. 중요한 공간이에요. 힐끗 나를 돌아보고 나서 다짜고짜 술집으로 들어갔어. 전에 없었던 일이야. 자, 술 냄새, 김찌개 냄새, 김치 냄새가 아닌 우리를 다 의아스러운 눈으로 봤는데 이내 시선을 거두고 자기들의 이야기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역시 무관심하죠. 얘 너무 귀엽지? 나는 들어가자마자 그 냄새들을 힘껏 마셨어. 뭐야 우리 배고팠을 때 막 냄새부터 먹는 거지. 귀여워. 배고파. 얼마나 배고파. 평상시에도 배고플 건데 가난한 아이라. 아버지는 소주 한 병과 안주를 시키더니 안주는 내 쪽으로 밀어주고 아버지의 부정이 느껴지죠? 아이에게 주고 술만 연거푸 마셔. 아버지 왜 그러는 거야? 괴로워서. 괴로우니까 맨정신으로 못 있겠는 거야. 뭐 술도 약해. 그만 드세요. 몸에 해로워요. 어른스럽네. 이럴 때 보면. 대답하면서도 술잔을 놓진 않았어. 너무 괴로워. 안주를 주워 먹었으므로 어느 정도 시장기가 면한 나는 비로소 아버지를 쳐다봤다. 자, 여기 별표입니다. 시험 문제예요, 여기. 학교에서도 중요하다고 하셨죠? 선생님이 계속 중요하다고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안 중요하다고 하시면은 안 중요한 거야? 원래는 중요한 장면이긴 한데 학교에서 중요하다는 말 안 했으면 너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보통 중학교는 중요하다고 한 데서 내시더라고. 그래도 오늘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서 이 내용을 이해하는 거는 정말 중요해요. 크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자 이제부터 내가 노사다 별표죠. 이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무슨 뜻이야? 난 뭘 잃었어 지금. 노새를 잃었지? 근데 노새래 이제부터. 그지? 이제부터 내가 노새가 되어야지 별 수 있니? 그놈이 도망쳤으니까 이제 내가 노새가 되는 거지. 야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있잖니. 아버지가 여태까지는 어땠어? 계속 어떤 상태였어? 절망에 빠져 있는 상태였어. 거의 식음도 전폐하다시피 하고 영혼도 없었고. 근데 아버지가 갑오지 절망감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니? 가장으로서 어떤 생계를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드러내는 부분이야. 분위기가 확 반전되는 분위기 아니니? 그치? 자, 그래서 봐봐. 여기서 이제 봐봐. 이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어. 그럼 주제의식을 드러내기가 힘들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 너무 슬프다. 니네 이 내용 알지? 여기 출제 포인트고. 기분 좋게 취했어. 그래갖고 들어와가지고 여보 걱정 마. 내가 생각해봤는데 내가 뭐 하면 되는 거야 내가. 이제 내가 뭘 하면 되는 거야. 이제 내가 노사가 돼서 끌면 되는 거야 여보. 걱정하지 마. 그러면 되는데. 기분 좋게 취한 아버지는 놀라서 나를 보고 힝 한번 웃었대. 힝 아버 신났어 지금. 네.
이 문제를 뚫고 나갈 타개에 나갈 힘이 생겼거든, 아버지가. 나는 어쩐지 그런 아버지가 무섭지만 않았대. 그러면 형들이나 나는 노새끼고 어머니는 암노새고 할머니는 어미노새인가? 막 귀여워. 나도 아버지를 따라 히잉 이러면서 좋았어. 분위기 좋죠? 어른들은 이래서 술집에 오는 모양이었다 이러면서 이러니까 좋네. 아버지도 저렇게 한숨만 폭폭 쉬고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저렇게 힘을 냈으니까 너무 좋아. 나는 안주만 집어먹는데도 술 취한 사람 마냥 세상 없이 즐거웠다. 세상이 턱없이 즐거웠대. 너무 귀엽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순수함이 엿보이는 거죠. 노새가족, 노새가족. 우리 말고는 세상에 또 없을 거야 이러면서. 어떡해. 선생님이 말한 거 봐봐. 작가가 주제의식으로 맞닿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주제의식으로 다 가닿기 위해서는 그 스토리가 결국은 그렇게 전개가 되는 거지. 그걸 생각하면서 봐야 돼. 이거는 모든 소설에 다 적용되는 거고 너희들이 선생님한테 배워가야 되는 건 그거야. 그거. 정말 그러네. 아 그래서 이런 게 출제되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네. 이런 거를 계속 해석하는 연습을 배워가야지. 이거 안 나오죠? 다음에 이제 안 나올 거예요. 거의. 이거는 노새 두 마리는 사실 고등학교보다는 이제 중학교 교과서에 실려있는 작품이니까 나오게 될 수도 있겠지만 거의 희박하단 말이에요. 수능에 나올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뭘 배워야 되느냐? 해석하는 법, 감상하는 법을 배워가시고 실제 감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생각은 아버지와 내가 집에 당도했을 때 잠이 깨지고 말았대. 아, 어떡해. 불행할 사건이 일어날 것임을 암시하는 거죠. 이걸 어쩌고? 글쎄 경찰서에서 당신은 오래요. 그놈의 노새가 사람을 다치고 가게 물건들을 박살냈대요. 노새는 찾았대? 찾거나 그러면 괜찮게요. 노새는 간데 없고 그냥 사람들만 치고 다니니까 그냥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된대요. 이러는 거야. 거기서 많은 피해를 입었으니 도로 무슨 법이니 하면서 결과만 보는 정말 냉정한 현실이죠. 아, 그러니까 이 노새가 소동을 부렸던 건 꿈에서 봤던 그 모습 그대로였던 거예요. 그죠? 아이고야, 어떡하냐. 아버지는 술이 확 깨는데 그 자리를 선 채 한동안 눈만 뒤룩뒤룩 굴리고 서 있더니 힝하고 코를 풀었다. 시적시적 문 밖으로 걸어 나왔다. 나는 아버지 하고 뒤를 따라갔으나 아버지는 돌아보지 않고 어두운 골목길, 어두운 골목길. 어울리죠? 이 사람이 처한 암담한 현실과 굉장히 어울리는 배경입니다. 아, 여기까지 이제 노새가 입힌 페이 때문에 경찰이 왔다 갔다 순경이란 표현 시대 배경이죠. 이것도 시대 배경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순간 또 한 마리의 노새가 집을 나가는 것 같은 착각을 너무 중요하죠. 여기 이 한 마리의 노새 누구예요? 그죠, 아버지예요. 그러고는 무엇인가가 뒤통수를 때리는 것을 느꼈다. 아, 우리 같은 노새는 어차피 이렇게 비행기가 붕붕거리고 헬리콥터가 앵앵거리고 자동차가 빵빵거리고 자전거가 쌩쌩거리는 대처에서는 발붙이기 어려운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 여기 지금 비행기가 붕붕거리고 여기 뭐예요? 뭐를 나타냅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그죠? 여기 지금 비행기가 붕붕거리고 이게 뭐야 지금? 근대화, 현대화, 산업화. 아이고 글씨가 자, 산업화, 도시화된 시대지? 산업화 도시화된 상태에서 이렇게 노새, 우리 같은 노새는 뭐야? 변화에 3년 차로 갈아타지 못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그런 존재들은 발붙이기가 어려운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 남편이 택시 운전사인 칠수의 어머니가 하던 말이었어. 최소한 자동차는 굴려야지 지금이 어느 때인데 노새를 부려 했다는 말이 생각났다. 이 말은 뭐냐면 현실에 맞지 않잖아. 언제까지 그 구시대적인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 건데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의 말이 생각났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동안이고 나는 금방 아버지들을 쫓았다. 또 한 마리의 노새를 찾아 깜깜한 골목길을 마구 뛰었다. 자, 이 또 한 마리 노새가 나타내는 게 누군지 아버지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왔다는 점에서 노새랑 같고 시대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존재 아까 설명했던 부분이 그랬다는 겁니다. 도시 빈민은 결국 산업화 도시화된 시대 속에서 계속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은 내용이었어요. 그죠? 여기 산업화 도시화 속에서 도시 빈민은 계속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음. 없음을 깨달음. 빨리 쓰느라고 무슨 글씨인지 알겠니? 재밌지 이렇게. 다 했어.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죠? 요거 마무리만 정리하고
해볼게요. 자, 사실적이라는 건 삶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기 때문에 사실적인 거죠. 근데 상징이라는 건 이게 굉장히 고도의 상징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주요 소재가 그렇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시간적 배경이 1970년대 산업화 도시화, 농경 중심의 사회였다가 어떻게 산업화되는 그 후에 이촌양도 현상이 발생해서 뭐야? 시골에 있던 사람들이 다 도시를 향해서 오게 됐어. 그러면 도시가 팽창되면서 도시가 굉장히 공간이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뭐가 변두리가 생겨나게 되고 여기서 힘없는 사람들은 주위로 쫓겨나게 되고 이러한 이제 급변하는 시대 현실이 1970년대에 많았고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은 그런 소설들이 많았고 공간은 딱 소외 지역인 변두리 동네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중요하죠? 나라는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아버지의 삶을 객관화해서 보여준다는 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었고 노세라는 소재를 통해 대도시에 적응하지 못한 아버지의 삶. 그래서 소설 일정 부분에서 아버지와 노세의 모습이 상당히 겹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알겠죠?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학습 활동 중에 어려운 부분 있으셨어요? 없었어요? 학습 활동은 반드시 철저히 하셔야 되고 특히 학교에서 강조했던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거 나올 것 같네요. 문시 중. 진짜 너네도 강조하셨니? 이 스토리는 기본이고 이 스토리는 당연히 알아야 되고 스토리를 이해 못했다는 건 소설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요거 나올 수 있을 것 같았고요. 이거 구동네와 새동네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정리해보자. 이 부분이랑 연결해갖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너무 중요하겠죠? 노새 두 마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됐죠? 요거 다 중요하네요. 요거는 안 나올 것 같고요. 까딱 말해봤어요? 여기도 어렵게 내시려면은 그 다음에 요 2번은 필요 없고요. 이거는 지금 보니까 자신의 생각 말하는 거니까 이것도 안 나오겠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문제는 나오기가 어렵죠. 자,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안녕.